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HD현대일렉트릭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 콜은 HD현대일렉트릭의 발표가 있은 후 참석해주신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HD현대일렉트릭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D현대일렉트릭 황종현 상무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의 2025년 4분기 실적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사 시작하기도 전에 시장 분위기가 영안실 분위기죠.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솔직하게 실적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는 4분기 실적 요약, 2025년 연간 실적 요약, 2026년 경영계획, 사업 부문별 경영 실적, 영업이익 분석, 영업의 손익 및 당기 순손익, 주요 시장별 이슈, 재무 지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사의 4분기 연결 경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163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9%, 전년 동기 대비로는 42.6% 증가하며 단일분기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20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9.9%,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하였으며 4분기 영업이익률은 27.6%로 전분기 대비 2.8%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을 시현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영업의 손익과 법인세 비용이 반영된 당분기 순이익은 2,45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분기 수준은 7억 3천만 불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9.8%,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7% 감소하였으며 25년 4분기 말 기준 당사 수주잔고는 67억 3,100만 불로 전분기 대비 3.6%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55% 증가하였습니다. 4분기 북미양 전력기기 프로젝트들의 납품 보조가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견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주잔고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2025년 연간 실적 요약 및 2026년 경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5년 연간 수주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42억 7,400만 불로 연초 공시한 수주 목표 가이던스 대비 4억 5,200만 불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송전망 접속 수요 증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산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급증 등으로 전력 인프라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주요 시장과 핵심 제품군에서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신시장 진입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 수주 확대에 집중하여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5년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22.8% 증가한 4조 795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8% 증가한 1,953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4.3%포인트 상승한 24.4%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수요가 견조하고 성장성이 높은 미주양 전력기기 중심의 매출 비중 확대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 당사의 경영계획은 수주 42억 2,200만 불, 매출 4조 3,500억 원으로 풍부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25년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당분기 실적에 대해 사업 부문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분기 사업 부문별 경영 실적입니다. 전력기기 부문 매출은 5,25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0.4%,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9.6% 감소하였습니다. 중동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 변압기 매출이 확대되었으나 중동해안 고압 차단기 매출이 감소하며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전기기 부문 매출은 1,85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9%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7.3% 감소하였습니다. 내전기기 전 제품군이 전분기 대비 매출이 신장하였으며 이는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향 배전반과 배전 변압기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중저압 차단기 매출 증가가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내전기 부문 매출은 1,32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7.6%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7.5% 성장하였습니다. 내전기기의 경우 국내 시장의 매출 흐름은 양호하였으나 해외 시장의 일부 납품 스케줄 변경으로 매출이 2월되며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종속법인과 연결 조정을 반영한 매출은 3,20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9.1% 증가하였습니다. 종속법인은 북미 시장 전력기기 납품 보조로 아틀란타 법인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4분기 영업이익률 상승의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손익 증감 사유에 대해 주요 요인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분기 영업손익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3,209억 원, 영업이익률은 27.6%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2.8%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전력기기 제품 매출 규모가 확대되며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손익 증가 사유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력기기 부문 영업이익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사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하였고 내전기기 부문의 경우 제품별로 보면 배전반의 국내외 수익 확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중저압 차단기 매출 및 수익성 소폭 개선이 있었으나 내전기기 부문 전체적으로는 일부 수익성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내전기기 부문은 개발비 등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내전기 실적이 축소되었으나 저압전동기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수익과 수익성이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속법인입니다. 미국 아틀란타 판매법인의 경우 높은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들이 매출에 반영되며 수익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어서 4분기 영업의 손익 및 당기 순손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분기 영업의 손익 측면에서는 금융손익 및 외화 관련 손익 등이 반영되며 3,160억 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하였으며 법인세 비용을 반영한 분기 순이익은 2,45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미, 중동, 유럽, 선박 등 당사의 주요 시장별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북미 시장의 4분기 수준은 2억 5,400만 불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66.7%,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24.2% 감소하였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이 다수 있었던 전분기 대비 신규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연간 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4분기 말 현재 북미 시장의 수주 잔고는 44억 2,800만 불로 전체 수주 잔고의 약 6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년 4분기에도 북미양 전력 변압기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4분기 북미 시장 매출은 5,54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6.8%,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5%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미국 내 송전망 개통 연계 대기 물량이 여전히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등 대형 전력 부하 시설의 접속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규칙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며 주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전력 인프라 산업은 향후에도 건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 시장 수주 및 매출 추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중동시장 4분기 수준은 5,400만 불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0.8%,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1.3%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 들어 중동 지역 할당 슬롯 소진의 영향을 받아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26년도 중동 수주 물량은 25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중동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6.5%,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23.4% 감소한 1,96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납품 스케줄에 따라 고압 차단기 매출이 일부 축소되었으나 전력 변압기의 경우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은 사우디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에너지 전환 목표에 따라 발전 투자 확대가 송변전 발주로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걸프 협력회의, 회원국 간 전력망 연계 확대 계획에 힘입어 역내 전력 인프라 투자 트렌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향후에도 유의미한 시장 기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유럽 시장 수주 및 매출 추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럽 시장의 4분기 수준은 1억 2,900만 불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21.3%, 전년 동기 대비로는 플러스 1.6% 증가하였습니다. 전분기 기저 효과로 전분기 대비 수준은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수주 흐름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동지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주 잔고를 보유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4분기 유럽 시장 매출은 1,28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0.6%, 전년 동기 대비로는 64.1% 증가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의 매출은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기존 최대 실적이었던 전분기를 소폭 상회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였습니다. 선박용 배전반의 경우 실적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전력기기 매출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높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견조한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은 재정 계획을 통해 2028년부터 전력 인프라 투자 예산을 기존 대비 약 5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유럽 시장의 변화를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용 제품 수주 및 매출 추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4분기 선박용 제품의 신규 수주는 1억 2,300만 불로 전분기 대비로는 30.9%,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5%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및 중국 조선소 컨테이너선 신주 발주 증가로 전기 대비 수주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4분기 선박용 제품 매출은 98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6.1%,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4.4% 감소하였습니다. 해외 시장 매출의 감소 영향이 있었으나 선박용 배전반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에서 LNG 설비 신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LNG선 신조 발주는 증가세가 예상되며 2026년에도 전년 수준의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국 조선소양 수주 확대를 통해 시장 확장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무 비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130.6%로 24년 말 대비 마이너스 17.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순차입금 비율은 마이너스 38.5%로 24년 말 대비 마이너스 17.9%포인트 감소하여 지난 분기에 이어 순현금 비중이 확대되며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상 25년 4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3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4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한의 이동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업이익에서 일회성이 있었는지 질문이고요. 성과급이나 특이점 있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미 시장 관련인데요. 매출 비중이 47% 계산하면 대략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것 같아서 일시적으로 납품이 증가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질문이고요. 연이어서 그 브레이크다운에서 보면은 어 6페이지에 종속법인이 이제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매출 기준 변경 미국에서 재고가 이제 이렇게 쌓인 거를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트렌드라고 보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종속법인의 대부분이 전력기기 쪽이고, 그게 변압기 관련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지, 이 전력기기에 다 녹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지 질문이고요. 하나 더 드릴 수 있으면 배전 기기를 9페이지에 공격적으로 수주 활동으로 매출 기반을 확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이익률 일회성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일회성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크게 없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당사 그 북미 비중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개선이나 영업이익 개선이 조금 느리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번 4분기에는 조금 반대의 영향으로 일어나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틀란타 법인에 있었던 기존 재고가 일부 납품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수주 잔고가 조금 감소한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재고 자산이 많이 납품으로 조금 호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비중이 상당히 4분기에 많이 늘어났고, 수익성도 영업이익률 자체도 27%대가 나올 만큼 북미 비중이 많이 높아진 부분이고요. 이게 기조적으로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고객이 원하는 어떤 수주 시점, 인도 시점이 되면 고객의 납품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기조적으로 어떤 계절에 많은 12월에 많은 납품이 일어나고 1분기에 적은 납품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은 아니고요. 기존 PO에 따른 계약 납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부분이라 규칙적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해외 영업 담당 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교안 사무님 말씀하신 대로 북미 지역의 전력기기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연간 저희가 매출 가이던스 드린 그 숫자의 수준에서 정해진 고객과의 스케줄에 따라서 납품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트렌드를 분기별로 보시기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드리는 매출 가이던스가 거의 좀 상당 부분 정확도가 높을 것이다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배전기기를 공격적인 수주 활동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주에 배전 캠퍼스를 만들면서 배전기기에 이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매출과 수주에서 미국의 그 데이터 센터를 크게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과 상당 부분 합의가 있고 2026년부터 7년, 8년까지 상당한 수주와 매출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SK증권의 남인식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K 남인식 연구원입니다. 그 765kV 변압기 관련된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작년 하반기부터 765kV 변압기 주문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증은 이 765kV 변압기가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왜 그 타이밍적인 질문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주문이 좀 많이 나오게 된 이유, 배경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765 변압기 관련해서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법인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 법인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보내는 건지 그 생산 위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해외 영업 담당 임원입니다. 그 765 변압기와 리액터 제품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신규 765 트랜스미션 라인, 송전만 라인 건설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납품의 교체 수요는 있었지만 신규 건설이 없었는데 2025년 정확하게는 이제 건설한 연도는 지금 2025년에 그 계획들이 확정되고 있고요. 신규 건설 계획들이 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신규 교체 수요가 아닌 신규 765 송전만 건설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많은 유틸리티 고객들이 현대와 765 변압기를 거래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상당한 수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저희의 그 슬롯 사항이죠. 생산 캐파의 제한에 의해서 고객이 요청하는 만큼 수주를 다 못 받아들이는 아쉬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산 위치가 어디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울산과 알라바마 공장 모두 생산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전략에 따라서 울산과 미국 공장 다 할 수 있지만 중점적인 부분은 울산에서 해서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세 가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북미 관세가 4분기 때 대략 얼마나 반영됐는지요. 그 환입도 혹시 있었는지 한계가 되었으면 구분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답변이 어려우시면은 대략적인 트렌드 정도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2페이지에 선박용 매출이 좀 줄었는데요. 조선업 계절성으로 보면 이 조업일수상 4분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 지연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쉽게 해소되는 상황인지 이게 질문입니다. 그 마지막은 북미가 이렇게 4분기에 좋았다고 하면은 뭐 분기 트렌드를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대략 올해 북미 매출 비중을 대략 어느 정도 보시고 그리고 4분기 나갔으면 대략 1분기는 좀 슬로우하고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미 관세 같은 경우 4분기에 저희가 그 관세 부과받은 것 그리고 그 고객으로부터 보전받은 내용 합쳐서 비용으로 약 30억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트렌드는 기존에 계속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 고객 쪽 소비하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그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략 그 분기 반영 비율만 봐도 저희에게 크게 아직 관세가 이펙트를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북미 매출 트렌드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북미 비중까지 알려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는 하방으로 갈수록 매출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원하는 시점이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박기기 제품의 경우에는 조선소 직접 납품하는 물량 외에 여제 업체로 납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기자재 업체로 납품하는 물량이 지금 2월이 됐습니다. 그 2월때 물량은 이번 1분기에 다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한영수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관세 관련해서 이게 현재 환입되는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전에 납품했던 거에 대한 관세를 이제 순수 금액으로 돌려받는 건지 아니면 추가 주문해서 단가를 높여주는 방식인지 요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별도 기준으로 4분기에 영업이익률 이런 숫자 좀 주실 수 있는지 하고 마지막 세 번째도 숫자인데요. 저희 이번 4분기에 내수 매출은 얼마나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가 환입되는 방식은 제가 해볼게요. 예. 첫 번째 질문, 관세가 환입되는 방식은 당연히 냈던 관세만큼 고객한테 되돌려받는 거고요. 향후 프로젝트에 얻는다, 이거는 그 부분의 영업이익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관세 환입이라고 저희 현대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자체가 2,16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률은 25.7%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내수 기준 국내 매출 비중은 연결 기준으로 18.7%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원가 인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이 있는지, 그리고 부품 소싱 같은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지 이게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매출 인식하는 단가들이 다른 요인들을 다 제거했을 때 대략적인 트렌드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에 반영되고 있는지 피효과를 좀 대략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분위기를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4분기에 북미 수주가 QOQ로 약간이지만 이게 줄어든 게 저희 입장에서 스케줄을 약간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고객사 측에서 그냥 4분기는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로 진행이 됐고 올해 수주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통상은 상반기가 트렌드상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런 트렌드로 전개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차피 그 견적을 제출할 때 저희가 참고로 하는 그 자재비나 이런 거에 대한 단가를 구매 쪽에서 영업 쪽에 가이던스를 주기 때문에 뭔가 원자재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적 들어갈 때 반영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자재 압박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전력기기 수요가 워낙 더 공급보다는 많기 때문에 부품 소싱하는데 핵심 기자재가 납기가 길어지고 전압기도 마찬가지 유틸리티 입장에서는 납기가 길어지고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품에도 어느 정도 부싱이나 이런 쪽에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가 구매력으로 조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영향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신 4분기 수주가 떨어지고 4분기 매출은 늘면서 수주가 떨어지면서 수주 잔고가 감소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가신 여러분과 투자자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영업 상황이 변화나 영업 트렌드가 같다냐에 대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영업 트렌드나 영업 상황은 너무 좋고요. 저희가 2025년 초에 느꼈던 영업의 현황보다 훨씬 더 지금 더 많은 수요를 고객들이 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분기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의 영업 전략이 슬롯 레저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우수 고객들에게 슬롯을 예약을 받고 그 슬롯들을 이제 고객들에게 수주를 받는 식으로 해서 고객과의 릴레이션십을 굉장히 높이고 그러면서 수주 이익률도 상대적으로 좋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량 제품과 우량 고객을 선별 수주하는 게 우리 회사의 전략인데 공교롭게도 4분기에 슬롯 레저베이션 했던 게 프로젝트가 조금 더 고객 상황과 수시점이 좀 안 맞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상반기에 수주가 많을 건지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은 1분기에 상당히 많은 고객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수주가 상당 부분 좀 많을 것이라고 좀 말씀. 감사합니다. 계절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일단 PO를 받는 시점에 수주를 효과가 기록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고객 측에서 언제 PO를 내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매출도 마찬가지 고객의 납기에 따라 저희가 믹스나 변압기 수익률이 각기 다른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2분기나 뭐 1, 2, 3, 4분기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꺾였다거나 영업 상황이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와 연결하는 거는 조금 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배전기기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배전기기 청주공장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기존에 래퍼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새로 영업들 다 해야 되는 상황인지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납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올해 연간 목표치 실적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초과업에도 연계 영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 배전이 같이 북미에 나가는 것들이 시너지를 줄 만한 요인이 있는지 배전에 대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을 좀 길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토고압과 연계해서 배전기기의 영업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 중에 빅테크 기업과 배전기기 수주가 합의가 되었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상당한 물량의 수주와 매출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또 배전의 어떤 그 고객사의 사항상 물량이 확정돼서 않아서 그렇지 2029년 30년까지도 배전과 초고압을 연계한 게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합의 잘 아시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계약서상 강조하고 있어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초고압과 배전기기를 연계해서 상당한 물량의 합의가 됐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주 공장의 질문이 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내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고요.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배전 공장 투자를 결정할 때에 당시의 어떤 물량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시장 물량까지 더해서 공장 투자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예측한 바에 따라서 물량은 기존 고객에 추가적으로 신규 고객 추가로 개발하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락기 공사가 많은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연간적으로 수주와 매출은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추정치를 달성할 것으로 지금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배전 계약, 빅테크 계약이 공시가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공시나 언론 홍보를 하고 싶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LS증권의 성종화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LS 승종화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릴게요. 그 정설 관련 질문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울산 알라바 공장 2차 정설 그 물량 일정 외에 혹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후속 정설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지, 기존의 AC 초과 변압기 관련해서 아까 아이템별로 765 특초과 변압기 쪽을 좀 더 정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서해안 하이웨이 관련해서 그 AC 변압기 말고 이제 HVDC 그 초과 변압기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의 최근에 또그 GIS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뭐 개발 사항이나 또는 어떤 캐파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증설 관련한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에서는 좀 적극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증설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VDC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향후 시장 전망 내지는 당사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보고 있냐는 질문 하나 있으셨고요. 미국 GIS도 이제 추가로 수요가 많이 예측이 되는데 캐파 확보를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국내 HVDC 실증 사업으로 해외에 풍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경험을 보유한 히타치사와의 협력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구체화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그 어느 제조사보다 앞서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 HVDC 쪽으로 상당한 수주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단기 수요는 조금 없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고부가의 HVDC 초고압 변압기는 수주가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GIS뿐만이 아니고 친환경 유럽 GIS도 상당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GIS 공장에 대한 캐파 확보는 증설은 이미 고려를 하고 있고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허민호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의 헌민호입니다. 제가 지금 콩콜로 들어서 잘 정확한 숫자들이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배전기기양 쪽에서 수주가 2027년, 28년부터 늘어난다는 말씀이셨던 건지 아니면 26년부터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배전기기는 수주를 받으시면 1년 정도 이내에 매출이 잡힐 텐데 그러면은 지금 올해 수주가 크게 나와야 내년부터 매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개념을 봐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매출 인식을 1년 만에 이내로 하는데 수주 금액에 저희가 이 배전 쪽 관련된 것도 매출 수주로도 잡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전력기기 쪽에서 변압기하고 차단기 부분을 좀 대충이라도 레인지를 매출과 수주 관련해서 레인지를 좀 알려줄 수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에도 이 비중, 그 말씀해 주시게 될 수 있는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예, 전력기기 내에서 매출과 수주가 이제 변압기하고 차단기에 대해서 좀 대충이라도 좀 레인지를 좀 숫자적으로 말씀이 가능하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향후에도 유지가 가능할 건지 아니면 차단기가 비중이 더 커진다 이런 식의 좀 예상이 가능한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단납기이기 때문에 올해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매출이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차장님 여의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캐파를 청주 공장으로 2배 정도 확장이 될 거다라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청주 공장을 건설을 했었고, 그래서 한 2030년쯤에 5천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을 할 때. 근데 이게 한꺼번에 5천억까지 가는 게 아니라 5개년 동안 서서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갑자기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캐파가 늘어났다고 배전기기에서 갑자기 퀀텀 점프가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일부씩 계속 공격적으로 수주를 통해서 배전기기 쪽에 매출을 증가시켜 나가겠다 하는 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압 차단기와 전력 변압기의 비중 자체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라고는 보기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미주 쪽의 GIS 진출이 조금 실적이 나타나고 하면 아무래도 변압기보다는 고압 차단기 쪽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은 증가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예, 한 번 더 여쭤보면은 이 배전기기도 1년 이내 매출이 인식되는데 저희가 수주 금액으로 지금 수주 금액 말씀하실 때 이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말씀을 저희 질문을 조금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는데 수주가 반영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타사를 보면 배전기기는 수주 금액으로 반영을 하고 있지를 않아서 저희도 그런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현대일렉트릭 우리 회사는 배전기기의 수주 실적도 실적 공시를 할 때는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주 가이던스 나간 금액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신규로 1월 달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수주 가이던스 금액을 보다는 수주 실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삼성증권의 한영수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추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수주 단가의 트렌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수주하신 수주 단가가 전년 대비 몇 퍼센트까지 얘기를 못 해주시면 올랐다 안 올랐다, 그리고 올랐다면 그게 원가 부담 정도로 이제 반영한 거다 아니면 그 이상을 사실은 올렸다라는 지에 대한 확인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원가 이상으로 그 수주 단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전망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 수 있으면 2025년에 저희가 부킹했던 그 관세 비용 중에 아직 환입이라고 할까요? 그 회수를 못한 비용이 있어서 26년도에 추가로 가외로 이제 환입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건지, 있다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주 단가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수주 이익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수주 이익률을 미국의 노동통계청에서 공시되는 변압기 관련 PPI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보시면 2021년부터 2026년 말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 상승하는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고객과 그때 협상했었던 수주 가격들이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 상승이 2025년, 2026년 매출분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에너지 생각하시는 부분 질문이 그게 맞다면 더 높은 이익률로 수주한 공사들이 2026년에 매출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765 제품이라든지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베이지 시프트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특수 변압기 중심으로 선별 수주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이익률 측면에서 전력기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그 관세 보전분에 대해서 26년도에 인식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아직 고객과 협상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전을 받지 않은 부분이 26년도에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금액 자체는 저희가 아직 26년도의 물량에 대해서 관세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아직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도 없고 이야기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정도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네. 저 죄송한데 아까 그 수주 이익률 말씀하시는 거 그냥 확인만 말씀드리면 그 PPI 단가가 25, 26년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향후 트렌드는 그러면 이 판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765K라든지 이런 믹스의 변화로 저희의 수주 이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맞게 이해한 걸까요? 어쨌든 선별 수주를 통해서 수주 이익률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별로 좀 상이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나 유럽 쪽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부가 제품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늘려갈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이익률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그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성장 기회, 수요 성장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은 시장별로 좀 상이하지만 올라가는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있고요. 배전기기 수주 활동 관련해서 통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빅테크 계약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공시가 나올 수 있게 한 방에 계약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조금씩 나누는데, 지금 26년에서 28년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간다고 하는 건 확정이 안 됐겠지만, 그냥 이렇게 계속 납품을 하도록 그냥 쭉 이어서 물량이 나가는 연속적인 방식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제 그 물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확인 혹시 가능하시면은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통상 배전기기가 수익성이 초과보다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게 저희 수익성에 약간 깎아먹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많다고 하면은 적정한 가격을 받아서 이 배전기기의 그 수익성도 좀 좋아지는 방향인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또 마이너스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빅테크 기업하고 1월 달에 합의가 이루어진 일의 계약에 따르면 말씀하신 그 맞고요. 두 번째처럼 필요한 사이트에 필요한 시점별로 PO가 구분해서 쪼개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거의 30년까지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2028년까지는 전력가
배전의 물량이 확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변압기 이익률이 제일 높고요. 그 외에는 유럽의 전략 제품들 이익률이 높고 배전이 변압기보다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미국 변압기보다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그래도 또 시장 상황에 맞게 상당한 수익률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실적 설명회를 마치겠고요.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가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개별적으로 저희 IR팀에 연락 주시면 성실히 솔직하게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코콜 뭐 잘 들으셨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전에 저 초반에 어떤 진행자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약간 좀 여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뭐 영하실 분위기다 시장이 예, 오늘 뭐 또 낙폭이 좀 나오던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제 생각은 좀 좋아 보여요. 자신감 있어 보여. 여유로워 보이지 않던가요? 제가 듣기엔 그렇고 이 수주 계속 얘기 물을 때도 좀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주가 또 수요도 많다 그러고 사실 예. 그것도 말 그대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쪽 같아요. 뭐 치려고 그 변압기 쪽에는 좀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조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콩콜은 들으시는 분이 이제 직접 뭐 한번 들어보시면 판단해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정말 좀 자신 없는 기업이나 이러면 정말 미안해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오늘도 디노스라는 기업이 콩콜 하고 싶은데 뭐 그건 안 들을 건데 저 지지난번 하고 막 들어봤을 때 정말 미안해요. 좀 많이 못하고 이러면. 예. 근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이번에 그래도 실적 잘 났죠. 그리고 이 현대력은 실적 정말 이래요. 예. 아까 보시면은 이 차트라는 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결국에는 이걸 따라가죠. 뭐 이게 따라가는 건지 이게 따라가는 건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뭐 이상한 주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상한 주식은 해당이 안 되고 또 주가라는 게 뭐 다른 이유로도 올라가지만 가장 정확한 이제 안에 이 내면이죠. 네. 실적이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상향되고 이러면 레벨업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딱 보는 건 두 가지예요. 실적 전망과 이거를 반영하는 돈이에요. 네, 여기는 현대인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죠. 네, 외인이 이걸 하는 거예요. 네, 뭐 외인이야 뭐 이쪽 저쪽 이렇게 양옆으로 양방 조작을 하기 때문에 뭐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방향은 같이 갈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시간 세이브 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